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쓰면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이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용 카드를 꺼내든 거라는 해석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광 장비라는 반도체 장비는 그동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일본의 캐논이 비슷한 성능의 장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싸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ASML의 독점을 깨보겠다는 시도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MBC의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갖고 오신 소식,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네. 이게 이제 중국만 갖고 있는 자원을 사실상 무기화해 보겠다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이게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밝힌 건데요.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하려면 보고해라 이런 건데요. 근데 이번에 적용되는 새 규정을 보면은 희토류 무역업자, 그러니까 밖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원산지가 어딘지, 언제 계약했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어디서 싣고 언제 내렸는지를 포함한 실시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예. 이건 앞으로 2년간 이 규정이 계속되는데요. 이 수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까다로운 보고 의무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로 읽히고요. 예. 수출 금지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뭐 반도체 첨단 장비도 가지 마라, 뭐 이것도 보내지 마라 하니까 중국도 그럼 우리도 맞겠다 하는 일종의 맞불 같은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제 계속해서 견제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희토류를 이야기하는 거는 기선제압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예.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국 고위급 관료들이 막 채널을 가동하면서 정상회담 때 나올 얘기들을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그러니까 중국의 리창 총리는 한 회의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뜬금없는 맥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 총리가 희토류를 재차 언급하고 상무부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거는 이 미국의 한쪽으로는 경고를 던지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양쪽이 뭔가 합의를 발표해야 되는 게 관행이고, 네. 그러자면 서로 하나씩 둘씩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협상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보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희토류가 이제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고요. 이 중국이 지금 이제 다른 자원이 아닌 희토류를 꺼내든 이유가,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자 생산 가공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지렛대로 좀 써보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희토류는 이제 말 그대로 희귀한 토양,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딱 하나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성질을 지닌 한 17개 원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오디듐이나 이제 세륨 같은 건데, 예. 자석에 조금만 섞어도 매우 큰 자력이 생기거나 반도체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이제 IT 산업의 이제 무기까지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집에서 쓰는 걸로 치면 가진 양념. 맞습니다. 네. 근데 희토류가 매장량이 적어서 희토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장량은 금이나 수은보다 많은 원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홍천이나 충주에서도 희토류가 꽤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희토류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희토류는 원석을 많이 캐내도 그 중에서 아주 조금씩 나오는 데다가 이걸 뽑아내는 과정에서 염산이나 황산 등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들이 정년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국 땅에서 희토류를 캐낸 다음에 예. 말레이시아 등으로 옮겨서 정년을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매장량도 세계 최고인데 환경 규제도 강하지 않아서 희토류를 뽑아내는 기술까지 갖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희토류 공급선을 강하게 틀어지게 된 거고요. 예. 중국 희토류 생산량이 전 세계 한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도 사용량의 거의 80%를 중국 희토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미국이 그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희토류로 보고 있는 거고 정상회담 전에 자꾸 희토류 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 이런 전략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뭐 할지 안 할지 100% 확정된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래도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합의를 좀 한 상태에서 합의를 회담을 하게 되는 걸 테니 네. 그동안 계속 냉기류가 흐르던 두 나라가 좀 그래도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할 텐데.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기대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선물 좀 많이 주고 받겠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일단 저희가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일단 희토류에 대한 관리는 강화했지만 분위기로만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미국인데 정말 한때는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의뢰한거였던 호주 총리가 최근 중국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지도부 서열의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나서서 극진히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이고요. 이 결국은 이제 공급망 붕괴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이런 태도 변화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러면 호주의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호주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서로 화해를 했군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가고 있고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냥 이제 겉모습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좀 경제적인 해빙 무드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호주는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편인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가 중국이랑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걸로 봐서 네. 분위기 좀 괜찮은 느낌이 든다. 네. 원래 이제 중국과 호주는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가장 큰 교역 파트너 중 하나였는데 예.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동시에 호주까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서방국들의 대중국 포위망 이걸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좀 깔린 걸로 보입니다.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좀 많이 풀릴 것 같은 기대도 들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좀 풀리면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온기가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꺼낸 거는 정말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서늘한 거는 중국이 우리로 치면 관세청 9월 통계를 보면 희토류 수출은 1년 전보다 확 줄이고요. 수입은 확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희토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중국이 밖으로 나가는 건 줄이고 들여오는 건 늘리고 있다. 예. 중국 내 재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긴 경제 전쟁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싸움으로 나온 거라면 그리고 실제 경제 분야에서 막혔던 공급망이 이런 지렛대로 조금 풀린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기간 동안 미국 주요 기업들의 CEO까지 만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 잘 성사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가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에 정말 큰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라고 2, 3년 전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원래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기 어렵잖아요. 저 둘 중에 하나는 뭐 쓰러질 때까지 아마 결판 낼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어떡하냐 그럼 저는 이제 우리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네. 또 양쪽이 둘 다 이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네. 각자의 나라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혹은 수요가 있으면 또 만나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기대감은 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앞으로 우리나라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종이컵이랑 일회용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네. 소식인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쓰는 거, 그리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쓰는 거,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원래는 모두 금지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둘 다 사용을 금지를 했거든요. 예.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였습니다. 다만 바로 시행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던 거예요. 예. 그 계도 기간에는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금지됐던 것들인데 단속을 안 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모두 그냥 해도 되는 일이 된 겁니다. 정부가 어제 앞으로는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되는 걸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인데 계도 기간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 아예 네. 이 정책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 예. 아. 사실상 철회입니다. 뭐 어떤 것들은 또 계도 기간을 좀 늘린 것도 있긴 하지만 예. 뭐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철회한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걸 두고 환경부에서는 생산 원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들에게 환경 규제로 짐을 지우는 건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컵을 못 쓰게 되면 씻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걸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서 종이 빨대를 쓰게 되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2배 넘게 비싼 것도 부담이고 네. 그리고 종이 빨대를 줬더니 고객들이 이거 눅눅해져서 싫어요.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를 한다는 겁니다. 종이 빨대가 2배나 비싸군요. 2.5배 비싸다고 합니다. 2배, 2.5배 좀 불편하던데. 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뭐 불편할지 모르고 이 정책 시작한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일회용품 줄이고 그래서 환경 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때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담이신 것 같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인가 예.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어제 제가 그 담당 부처인 환경부 발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 얘기였는데 그러면 규제를 하겠다고 할 때는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걸 몰랐다라는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예.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11월 말에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2달 만에 정책이 바뀌는 거니까 이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원래 계도 기간이 이달 말까지였고 계도 기간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것뿐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을 거고 이건 각자의 해석에 맡겨야겠습니다만 다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일관돼야 하는데 이미 다회용 컵이랑 식기세척기, 종이빨대 사두고 하면서 정부 정책 잘 따랐던 가게 주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그리고 정부가 일회용품 덜 쓰는 걸 환경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었는데 주무부처가 그 핵심 정책을 폐기하는 셈이라는 지적은 고개를 좀 끄덕이게 합니다. 그러게요. 종이빨대 많이 필요하니까 종이빨대 만드는 공장도 막 세우든가 아니면 수입선 만들어 놓든가 다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빨리 좀 다음 달에 해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반도체 장비 중에 그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라는 거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얘기는 100번쯤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없으면 첨단 미세 공정 반도체는 만들지도 못하는데 네. 이게 전 세계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그렇죠. 이것도 회사 이름이라는데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어서 네. 삼성전자고 어디고 이 회사에 가면 완전히 의리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장비를 똑같은지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캐논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노광 장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8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 가장 중요한 공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광 장비라는 건 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장비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려면 회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아주 작죠.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의 경쟁력은 바로 이 회로의 선폭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예. 그래서 이 회로를 새길 때 기판 위에다가 빛을 쪼아서 새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회로를 이제 빛을 이용해서 새기는 방식인데 캐논이 생산하는 기계가 바로 이 빛을 쪼아주는 기계, 빛에 노출한다는 의미로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고요. 빛으로 설계도를 위에다 본을 뜨고 그린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R 아니야? 슈퍼을 ASMR 아니야?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슈퍼갑.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이 캐논도 ASML처럼 광학 기술로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이 ASML이 전 세계적으로 한 60% 정도, 그리고 캐논이 한 30% 조금 못 미치게 됩니다. 원래 캐논도 이걸 만들기는 원래도 만들었어요.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옛날에는요, 캐논과 니콘이 노광 장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ASML은 후발주자였는데 이 10나노 이하 경쟁에 밀려서 지금의 구도가 됐다고 합니다. 노광 장비 시장에서 캐논이 만들고는 있었는데 미세 공정용 거는 ASML께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ASML만 만들 수 있다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노광 장비는 어떤 파장에 빛을 쏟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데 필수라고 하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EUV라고 부르는데요. 이 EUV 같은 경우에는 ASML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EUV가 장비 이름이고 ASML은 회사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한 해에 60대 안팎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요. 근데 한 대 가격이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00억, 2,800억 원 정도 하는 거죠. 예, 빌딩 한 채 값이네요. 매우 비싼 기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캐논은 극자외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이 심자외선으로 회로를 새기는 DUV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달 캐논이 바로 이 ASML의 EUV를 대체할 만한 장비를 출시했는데 수백억 원대, 심지어 EUV보다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캐논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가격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ASML의 EUV보다는 한 자릿수 낮은 가격에 팔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은 성능의 장비를 경쟁사인 ASML보다는 더 싸게 팔겠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건데 이게 똑같이 만들 수는 있던 거예요? 특허도 걸려 있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ASML 특허가 있으니까 이 특허를 피하려다 보니까 극자외선을 쪼아서 회로를 새기는 방식은 아니고요. 캐논이 10년간 연구해온 이 나노 임프린트 기술이 있는데 이걸 활용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임프린트라는 건 도장 찍듯이 이제 이 기판에 회로를 찍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빛을 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인데 EUV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공정이 훨씬 단순해서 필요한 장비도 적고 또 무엇보다 제조 비용은 한 40% 정도 절감하고 전력 사용량이 사실 이제 극자외선 쓰려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력 사용량도 9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EUV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삼성과 TSMC가 양산을 성공한 3나노 공정까지는 아직 제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나노 공정 수준의 반도체 제조만 가능하다는 게 캐논의 설명이고요. 추후에 기술이 개선되면 2나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따라잡았다. 알겠습니다. 도장 찍는 원리와 방식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는다던데 서류에 계속.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하다가 도장 찍으러 회사에 와야 되고. 네, 다 수기로 막 하고 그죠. 네. 그런 보람이 있는 투표도. 건지. 네. 워낙 모르니까 이제 이런 농담이나 하면서 듣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회사들 TSMC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이거 갖다 썼을 텐데 주문형 반도체 만들 때 ASML 말고 이렇게 경쟁사가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 거네요. 네, 아무래도 대안이 생긴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캐논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의 이제 5나노 이하 이 최선단 칩이라고 하는 것들은 TSMC, 삼성전자처럼 매우 덩치가 큰 이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들만 독점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첨단 칩 제조가 가능한 노광 장비 공급이 원활해진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 된다. 생산 비용도 내려간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소규모 업체들도 우리도 파운드리 시장 한번 진출해 볼까?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파운드리 회사를 통해서 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던 회사들도 이 공장 설립 비용이나 반도체 제조 비용이 크게 주니까 앞으로는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TSMC나 삼성전자를 이 장비 하나만 싸게 살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대체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와. 대로 최선단 칩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 이후 이제 그 뒷단에 5 나노까지는 이 장비를 대체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어. ASML의 기계를 대체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거고요. 막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도 기대하는 효과가 EUV가 지금은 워낙 부족하잖아요. 1년에 네. 뭐 60대 안팎이면 사실 이제 공급이 굉장히 수요에 못 미치는 건데 보통 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는 이 대형 고객사들 위주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가 부족하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좀 생산 라인을 세분화해서 일부 라인은 좀 비교적 소량으로 주문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좀 다양한 고객사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 세 가지 다 요약하면 결국에는 최첨단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문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야, 이 장비 하나가 뭔가 좀 싸지면 그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걸로 봐서 삼성전자나 TSMC 기술도 그럼 별거 아니구나. 마치 우리 뭐 아주 비싼 칼라 프린터 하나 갖다 놓은 복사 전문점 같은. 저게 비싸서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못 갖다 놔. 저 복사집 가서 부탁해야 돼. 하는 상황이었다는 뜻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제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광, 그러니까 포토 공정이라는 게 그 전체 공정에서 드는 비용이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증설을 하거나 새로 설비를 갖출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제일 비싸다 이거죠?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 작가님. 네. 공유 오피스 사업하던 위워크가 파산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 어제 신청했습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네. 숙박 사업하고 있던 에어비앤비도 문제예요?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느니까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집주인들이 그동안 세놓고 있던 집을 에어비앤비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다가 에어비앤비로 제공하는 숙소들은 거주지에 있잖아요. 예. 호텔처럼 약간 멀어진 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현지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지인용 월세가 줄어든다 월세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정부가 에어비앤비를 얻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21% 세금을 매기고 있었는데 26%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하. 피렌체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 전부터 에어비앤비를 얻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덴마크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을 각국 정부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군요. 하지 그렇습니다. 말라고. 예, 저희는 8시 30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또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